네, 안녕하세요. 저는 AUSG 3기 오거나이저 문성혁이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이번에 AWS가 처음으로 음악을 전면에 내세운 서비스 딥컴포저입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자면 저는 현재 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고 AUSG 오거나이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주제로 하는 서비스인 만큼 제가 아래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도 적어보았고요. AUSG에 대해서도 조금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AUSG는 AWS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의 모임입니다. 현재 3기가 메인 기수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핸즈온 세션이나 해커톤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고 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페이스북을 통해 팔로우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발표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딥컴포저가 어떤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후 간 혹은 겐 모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딥컴포저에 방금 말씀드릴 겐 모델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소리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는 쪽으로 발표를 계속하겠습니다. 우선 딥컴포저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AWS에서 음악을 주제로 한 첫 서비스인데요. 멜로디만 직접 연주하면 특정 장르의 느낌이 나도록 베이스, 드럼 혹은 브라스 같은 다양한 가상악기를 트랙을 추가해주는 기능을 메인 피처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는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유저가 이제 미디 키보드 혹은 마우스나 키보드로 자유롭게 멜로디를 연주하면 그 멜로디에 어울리면서도 특정 장르에 맞는 음악이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음악은 AWS 콘솔상에서 바로 들어볼 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장르를 선택해서 또 새로운 음악을 다시 생성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딥컴포저에 사용될 머신러닝 테크닉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이제 바로 겐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델인데요. 한국어로는 생성적 적대적 네트워크라는 별로 입에 잘 붙지는 않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머신러닝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를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커다랗게 인공지능이 있고 그 안에 기계학습이 있고 그 안에 세 개의 학습 전략,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계학습 전략을 하나씩 가볍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전략은 이제 기계학습 중에서도 지도학습법인데요. 지도학습은 라벨링이라는 표현으로 좀 많이 표현되고는 하는 전략입니다. 데이터들의 일일이 이름 혹은 라벨 혹은 특징을 붙여주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붙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라고 하면 여기 화면에 떠 있는 개와 고양이 구분하기 예시를 들 수 있습니다. 개와 고양이 사진을 몇 장씩 준비해서 어떤 것은 개인지 어떤 것은 고양이인지 미리 알려주는 식으로 학습을 시킨 후 새로운 사진을 보여주고 이것이 개인지 고양이인지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기계를 학습시키는 전략이고요. 이것은 어린 아이에게 사물을 하나씩 가리키면서 그 사물의 이름을 알려주는 어머니의 모습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주로 분류 혹은 회귀 분석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전략은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는 학습법인데요. 지도 학습과는 정반대로 비지도 학습은 정답을 미리 알려주지 않습니다. 똑같이 개와 고양이 사진을 보여주되 각각의 사진이 개인지 고양이인지 미리 말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런 다음 이제 기계가 스스로 이 사진들을 나름대로의 공통점을 뽑아내서 하나의 덩어리로 각각 묶어냅니다. 이 경우에 이제 개 집합이 있고 고양이 집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습이 진행된 후에 개나 고양이 사진을 제시하면 아까 묶었던 각각의 집합 중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를 판단하는 식으로 이것이 개인지 고양이인지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때문에 클러스터링 혹은 군집화라는 표현으로 많이 설명되곤 합니다. 물론 클러스터링이 모든 비지도 학습을 설명해 주지는 않지만요. 비지도 학습은 라벨을 붙이는 과정이 따로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지도 학습에 비해 학습이 어렵고 또 데이터도 그만큼 많이 요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비지도 학습이 적용된 예를 몇 가지 찾아보자면 우선 신한카드의 코드9 시리즈가 있습니다. 수많은 고객 데이터를 통해서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이 데이터를 분석한 후 18개의 고객 성격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카드를 18개 제작한 사례입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구글의 딥 드림 제너레이터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이 경우엔 특정 화가의 그림을 여러 장 입력을 시켜서 그 화가의 화풍을 기계에게 학습시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제가 어떤 사진을 넣으면 그 기계가 학습한 화풍에 맞게 적당한 그림이 그럴듯하게 나오는 것이죠. 저는 제 사진을 반고흐의 화풍에 한번 입혀봤는데요. 나름 반고흐와 좀 비슷한 느낌이 나죠? 이 말은 이제 잘 학습된 화풍을 선택하면 누구나 그 화가와 비슷한 그림을 생성해낼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전략을 설명해 드리자면, 강화학습은 아까 말씀드린 지도학습 그리고 비지도학습과는 결이 살짝 다릅니다. 우선 이 강화라는 표현 자체가 심리학에서도 많이 표현되는 건데요. 특정 행동을 하면은 보상을 주거나 혹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은 처벌을 주는 식으로 이 피실험자, 여기서는 이제 기계를 가르쳐 가지고 자기가 학습자가 원하는 행동을 하도록 이제 유도하는 전략을 우리가 강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강화학습은 기계에게 어떤 행동들을 해야 더 높은 점수를 얻은지 알려준 다음,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 알려준 다음 기계가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도록 이 환경을 세팅해 주는 학습법입니다. 미로에 갇힌 생쥐가 훈련을 반복하면 점점 치즈를 빨리 찾아내듯이 기계가 주어진 환경에 맞춰서 적응하도록 유도해낸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머신러닝 테크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 딥컴포저는 어느 테크닉을 사용할까요? 네, 바로 이 비지도 학습입니다. 아마 딥드림 제너레이터에서 힌트를 얻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딥드림 제너레이터가 화풍을 학습했다면 딥컴포저는 곡의 분위기 혹은 장르를 학습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비지도 학습 전략을 사용하는 다양한 모델 중에서 딥컴포저에 바로 사용된 겐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겐 모델은 2014년 여기 사진에 있는 이안 굿펠로 박사가 처음으로 제안했습니다. 이 모델의 아이디어 자체는 의외로 듣기에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바로 2개의 기계 학습 모델을 서로 경쟁시켜서 더 나은 결과물을 얻자라는 것이 이 아이디어의 골자입니다. 이를 이해하는 가장 쉬운 예시가 이제 이안 굿펠로 박사가 본인의 논문에서 직접 언급한 경찰과 위조집회범의 사례입니다. 경찰과 위조집회범이 각각 하나씩의 기계 학습 모델을 상징하는데요. 경찰 모델의 목표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진짜 돈은 진짜라고 파악하고 위조지폐는 가짜라고 파악하는 것입니다. 반면 위조집회범 모델의 목표는 경찰에게 가짜라고 들키지 않을 만큼 정교한 위조지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학습이 시작되면 위조지폐범은 가짜지폐를 만들어서 경찰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면 경찰은 위조지폐를 받아서 검사해야 되는데, 이때 어쩔 때는 미리 저장된 진짜 지폐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판단을 아주 신중하게 해줘야 되는 거죠. 경찰이 만약에 위조지폐를 올바르게 구분을 했다면 위조지폐범은 곧바로 자신의 위조 전략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조금 더 진짜 같은 지폐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반대로 경찰에게는 방금의 판단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알려줌으로써 판별력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두 모델에게 서로의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면 결국에는 경찰의 검출 수준과 위조집회범의 위조 수준이 서로 팽팽해지는데요. 이쯤 되어서 이제 위조집회범 모델을 사용하면 실물과 매우 비슷한 위조지폐를 만들어낼 수 있다가 바로 이 예시의 핵심이자 겐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처럼 겐 모델 혹은 생성적 적대적 네트워크는 새로운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2개의 모델이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는 심층 신경망 네트워크 혹은 딥러닝을 사용한 모델입니다. 이 마지막 3번째 항목 같은 경우는 딥러닝 테크닉으로 비지도 학습을 진행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혹시 겐 모델에 대해서 아직 느낌이 좀 어렴풋한 분들을 위해서 제가 2가지 예시를 추가로 가져왔는데,
왼쪽은 이제 엔비디아에서 공개한 영상의 일부입니다. 간단한 색칠을 그림판처럼 색칠만 함으로써 실제와 유사한 폭포를 만들어내고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예시는 이제 작년에 진행되었던 네이버 클로바의 나만의 손글씨 공모전인데, 여기서도 200자가 안 되는 글씨만 입력하면 한글의 모든 자모음을 결합한 하나의 폰트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겐 모델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이런 두 가지 사례가 겐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딥 컴포저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겐 모델이 이제 딥 컴포저에 적용되었는지 보다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딥 컴포저는 여러 AWS 서비스로 구성된 일종의 아키텍처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세이지 메이커입니다.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는 AWS의 클라우드 머신러닝 플랫폼으로서 여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모델이 형성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모델은 S3 버킷에 저장되고 추후 유저가 인풋으로 미디 사운드를 집어넣으면 세이지 메이커에서는 아까 저장해둔 모델을 유저의 인풋에 결합해서 추가적으로 3개 혹은 4개 정도의 미디 트랙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추가 트랙들에 각각 하나씩 가상 악기 음색을 물려서 소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만들어낸 트랙에 아까 저희가 넣은 인풋까지 합치면은 이것이 이제 실제 딥 컴포저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곡, 즉 결과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영상을 촬영해 왔는데 직접 딥 컴포저로 작곡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딥 컴포저 콘솔의 화면인데요. 현재는 정식 오픈이 되지 않아서 아쉽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콘솔을 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메인 화면은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요. 아래에는 간단한 설명이 있고, 이제 상단에 있는 저 컴포즈 뮤직 버튼을 누르면 메인 화면에 접속을 합니다. 이 화면에서 이제 작곡을 진행할 수 있는데 직접 키보드 여기 마우스로 클릭을 할 수도 있지만 연결된 피아노로 연주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 후에는 위에서 자신이 원하는 모델, 여기서 미리 생성된 모델 중에 하나를 고르고 그걸 통해서 이제 음악을 학습시키는 거죠. 제가 지금 만든 걸 인풋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나온 트랙이 이렇게 3가지 트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가상악기를 고른 후에 재생을 누르면 이렇게 해서 하나의 곡이 완성이 되었고, 이제 다른 패널 화면도 몇 가지 있긴 한데 여기서는 이제 모델을 직접 자신이 원하는 커스텀 모델을 만들 수 있는데 아직은 기능이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이고요. 보시면 이제 이 미리 만들어진 모델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컴포지션에서는 자기가 만들었던 기록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현재는 그 정도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딥 컴포저 콘솔 화면 설명을 제가 마쳤습니다. 그럼 이제 딥 컴포저 영상도 보셨으니까 너무 깊지는 않게 조금만 더 디테일한 설명을 붙여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키텍처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내면 바로 이 그림이 되는데요. 유저는 딥 컴포저 콘솔을 통해서 소스를 넣어주고, 이 소스는 API 게이트웨이와 AWS 람다를 통해서 세이지 메이커로 전달됩니다. 이때 전달되는 소스가 이제 웨이브 파일이 아니라 미디 파일이라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 세이지 메이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델을 미리 생성하거나 미리 생성된 모델에 이 소스를 결합해서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주고 딥 컴포저 콘솔에 방금 영상에 나온 대로 미디 파일로 리턴을 해줍니다.
그렇다면 이 핵심이 되는 세이지 메이커의 모델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겐 모델을 차용하고 있으므로 골자는 아까 얘기했던 경찰과 위조지폐범의 예시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가짜 음악을 만들어내는 쪽을 저희가 제너레이터라고 부르고, 이제 만들어진 음악과 원래부터 저희가 인풋으로 데이터셋으로 준비한 진짜 음악을 구분하는 쪽을 제가 크리틱이라고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제너레이터의 입장에서 이제 진행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한 덩어리의 미디 트랙을 멜로디로 받아와서 여기에 변형을 가해서 3-4개의 가짜 트랙을 추가로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크리틱은 이 데이터가 실제 데이터와 얼마나 다른지 혹은 얼마나 유사한지를 이제 그 추정치를 계산해서 제너레이터에게 알려주는 거죠. 그럼 제너레이터가 그 피드백을 바탕으로 이제 미디 트랙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조금씩 전략을 수정해 나갑니다. 반대로 크리틱의 입장에서 변화를 살펴보면, 제너레이터가 이제 크리틱 덕분에 점점 더 괜찮은 결과물을 보여줄 테니까 크리틱 또한 점점 더 나은 분석력을 보여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제너레이터에게 추정치를 제시한 후 방금 받았던 제너레이터의 데이터를 가짜 데이터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데이터셋에서도 또 4개의 미디 트랙을 가져와서 이건 진짜 트랙이다 라고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지도학습스럽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크리틱은 그것이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 아니까 그만큼 좀 더 정교하게 자신의 능력을 개선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외에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대로 이 과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진행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까 메뉴에서 고를 수 있었던 재즈, 팝, 락, 심포니, 그 정도의 프리셋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 화면이 이제 리인벤트에서 사용되었던 디컴포저 세션의 랩2에서 사용된 주피터 노트북의 문서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스크롤바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양이 상당히 많고요. 그만큼 자세히 적혀있기 때문에 혹시 직접 자신만의 겐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학습해가면서 겐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기에는 이 문서만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제 딥컴포저에 대해 기술적으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나중에 추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직접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현재로서는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커스텀 모델 기능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랩2 보여드렸다시피 특정 기업에서 이제 직접 세이지 메이커로 만들어 보는 과정이 있어서 랩1에서는 단순히 딥컴포저로 음악을 만들어보는 아까 제가 한 거랑 비슷한 과정을 진행했고, 랩2에서는 자신만의 모델을 직접 만들어보는 작업을 했으니 이 기업에서 한번 직접 실습해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럼 딥컴포저에 대한 기술은 제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아까 들으셨던 음악의 퀄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요. 제 짐작으로는 아마 이 실제 딥컴포저가 만들어낸 음악의 결과물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별로 이게 좀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실제로 실망을 했고요. 머신러닝이 도입된 음악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막상 결과는 시중에 있는 다양한 음악 툴들보다 훨씬 저조한 수준으로 결과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제가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도 아까 들으셨던 음악이 왜 완벽하지 못한지 납득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제 좋은 혹은 깨끗한 데이터셋을 구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는 점입니다. 특정 장르를 대표할 만한 곡들이 대체 무엇이냐는 질문부터 그렇게 골라낸 곡들의 미디 파일을 대체 어디서 구하냐는 문제까지 학습시킬 소스로 작용할 데이터셋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곡이 완벽하지 않은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좋은 음악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좋은 음악이란 리듬, 화음, 멜로디 등 음악의 3요소부터 시작해서 가수의 음색, 연주되는 공간, 그리고 청자나 연주자의 감정 상태 등 프로그래머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과 통제할 수 없는 요소들이 매우 복잡하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각각의 요소가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지도 굉장히 알기 어렵죠. 아까 보여드린 레포지토리에서 사용한 예시는 레포지토리에서는 바흐의 인풋을 가지고 이제 바흐풍의 음악을 만들어내는 실습을 거쳤는데, 그때는 각각의 음이 바흐의 음악에서 각각의 음이 언제 얼만큼 오랫동안 눌렸느냐만의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겐 모델을 학습시켰습니다. 그만큼 딥컴포저에 사용된 데이터가 극히 제한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것이 딥컴포저의 결과물이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유는 딥컴포저가 음악을 만들어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음악을 학습시키는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딥레이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자동차가 알아서 최고의 전략으로 달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어떻게 훈련시켜야 더 빠르고 더 정확하게 주행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것처럼 딥컴포저도 이와 마찬가지로 음악을 자동으로 완성시켜주는 도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멋진 음악을 만들도록 내가 학습시킬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딥컴포저를 이해하는데 더 좋은 전략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뮤직 머신러닝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보다 죄송해요. 음악을 자동으로 완성시켜주는 작곡 애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더 멋진 음악을 만들도록 우리가 학습시켜야 하는 뮤직 머신러닝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약하자면 제가 사용한 샘플은 유저들이 직접 모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미리 준비된 그냥 그야말로 프리뷰 샘플이기 때문에 그만큼 좋지 못한 성과를 보여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딥컴포저는 겐 모델을 적용한 뮤직 머신러닝 서비스입니다. 음악의 완성도 측면을 보자면 아직 갈 길이 멀은 것이 분명하지만 분명 더 재밌고 또 신기한 서비스로 점점 더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머지않아 자신만의 뮤직봇을 하나씩 만들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매년 딥레이서 챔피언십 대회가 열리듯이 2021년쯤에는 딥컴포저 세계대회가 열리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